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한 해 동안 쏟아부은 돈이 8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쓴 이 기업의 주가는 흔들렸고, 정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전선회사, 변압기 회사, 냉각설비 회사들이 조용히 시장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장 많이 투자한 쪽이 가장 적게 가져가는 걸까요?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 위에 떠 있지 않습니다. 땅 아래 묻힌 구리관 위에, 서울시 면적 수십 배를 뒤덮는 냉각설비 위에 간신히 올라서 있습니다. 그 무게를 S&P 500 지수는 아직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 기술주 ETF를 사모으며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끝까지 보시면 AI 시대의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그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묶은 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달 꾸준히 삽니다. 분산 투자의 교과서이자 장기 우상향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전략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수의 상단을 들여다보면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익숙한 이름들이 지수 전체 비중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 베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의 속사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10년을 지배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시대의 무게중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기울어졌습니다. AI를 작동시키는 건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전력이고 서버이고 냉각 설비입니다. 물리적 인프라 없이는 단 한 줄의 AI 연산도 불가능합니다. 지수는 과거의 승자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승자들이 지금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곳은 정작 지수 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은 영역입니다. 매달 ETF를 사는 순간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수익을 내는 쪽이 아니라 수익을 갉아먹히는 쪽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AI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스마트폰 화면 속 챗봇, 말을 걸면 척척 대답하는 그 가벼운 무언가. 그런데 그 가벼운 대화 한 줄이 만들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무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 세계 AI 인프라에 투입되는 자본은 90조 달러 규모의 사이클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는데 쓰이지 않습니다. 땅을 파고 전선을 깔고 냉각탑을 세우는 데 쓰집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변압기를 주문하고 해저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 쓰입니다. AI의 실체는 디지털이 아닙니다. 철이고 구리이고 콘크리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패턴은 낯설지 않습니다.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때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AI 시대의 구조도 정확히 같습니다. 모니터 속 코딩의 시대가 저물고 굴삭기와 구리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본은 이미 그 방향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 포트폴리오가 아직 10년 전 지도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산업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투자 방향을 잃습니다. 스페인 출신 기술 분석가 조르디 비서는 AI 산업을 5단계로 나눠 설명합니다. 1단계는 에너지, 반도체, 인프라, 2단계는 AI 모델 개발사, 3단계는 AI 응용 애플리케이션, 4단계는 데이터와 플랫폼, 5단계는 최종 소비자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서 있을까요? 2026년 현재 AI 산업은 아직 1단계의 한복판입니다. AI 모델을 만들기 전에 그 모델을 돌릴 전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변압기와 송전망이 먼저 깔려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물리 인프라를 쌓는 단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이 구조에서 수혜가 집중되는 곳은 명확합니다.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특수 화학 소재, 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이름은 낯설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없이는 엔비디아의 GPU도 오픈AI의 모델도 단 한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2단계, 3단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는 동안 조용히 1단계의 수혜를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판을 까는 자가 판을 지배합니다. 지금 시장의 진짜 무게는 스포트라이트 밖에 있습니다. 가마우지라는 새를 아십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탁월한 새입니다. 그런데 어부는 이 새의 목에 줄을 묶어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합니다. 새는 열심히 일하지만 먹이는 고스란히 어부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빅테크와 인프라 기업의 관계가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자본적 지출은 8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710억 달러, 메타는 6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세 기업이 한 해 동안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을 합치면 서울시 1년 예산의 10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서버를 만드는 기업, 냉각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 전력망을 구축하는 기업으로 빠져나갑니다. 빅테크는 피를 흘리며 돈을 쏟고 열매는 인프라 기업이 조용히 가져갑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지출이 단기간에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빅테크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잠식되고 있습니다. 지수를 통해 빅테크에 투자한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마우지의 목줄을 함께 조이고 있는 셈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수요는 전 더서블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감이 오지 않으시죠? 한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를 2번 합친 양입니다. 이 수요가 불과 4년 안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문제는 공급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고압 변압기의 납기가 지금 최장 5년에 육박합니다. 오늘 주문해도 2030년이 돼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전기를 끌어올 장비가 없어서 착공조차 못하는 사례가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노후화된 전력망 위에 AI라는 거대한 수요가 한꺼번에 얹힌 구조적인 충돌입니다. 전선과 파이프를 쥔 기업들의 협상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이미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지난 10년의 언어였습니다. 앱 하나로 수억 명을 연결하고 서버 한 대로 전국에 서비스를 뿌리는 구조. 자본 효율의 정점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만들어낸 성장 신화가 지금의 S&P 500 상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지는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익성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주라는 이름표는 그대로인데 실제 수익 구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의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권에 안착한 암호화폐에 주목합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의 유입 통로가 됐습니다. 금과 유사한 희소성 논리 위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속성이 더해진 대안 자산으로 조용히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결이 다릅니다. 네트워크 위에서 금융, 계약, 거래가 프로그래밍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저장 수단을 넘어 인프라 자산에 가까운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성장 자산의 자리를 내어주는 속도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는 자본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산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국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수혜는 화면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 있습니다.
코드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고 냉각탑을 세우는 기업이 이 거대한 전환의 과실을 먼저 가져갑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기술주라는 이름 아래 10년 전 성장 공식을 그대로 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잔뜩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S&P 500 ETF를 꾸준히 사모으는 것이 미덕이라 믿는 동안 그 안의 자금은 케이펙스 압박에 시달리는 빅테크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력 설비 기업의 수주 잔고는 쌓이고 변압기 납기는 늘어나고 에너지 인프라를 쥔 기업들의 협상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수십 년 단위의 구조 전환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사이클입니다. 어떤 자산도 영원히 성장 자산의 자리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랬고 그 전에는 철강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이클의 초입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가 10년 후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느 시대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지도는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 뒤에야 다시 그려집니다. 그 사이 낡은 지도를 손에 쥔 채 걷는 사람들은 길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이 아파야 비로소 압니다. S&P 500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담아낸 세계가 이미 달라졌습니다. 전선과 파이프가 코드보다 무거워진 시대, 땅 아래를 보지 않으면 하늘 위의 숫자만 쫓게 됩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수익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이동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